박하연은 도대체 혼자 몇 명의 몫을 한 걸까? 이 질문이 과장이 아닌 이유는 분명하다. 2026년 8월 6일 방송된 야구 여왕2 5회에서 블랙퀸즈는 빅사이팅을 10대 3으로 꺾었고 경기 뒤 MVP 후보에는 김성현, 송하, 박하연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박하연이었다. 홈런을 친 선수가 아니라 마운드에서 삼진을 쓸어 담은 투수가 아니라 온몸을 던져 실점을 막고 주루에서 상대 수비를 흔든 박하연이 처음으로 MVP에 올랐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이번 시즌 박하연의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알 수 있다. 더 놀라운 건 이 MVP가 한 번의 우연한 호수비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박하연은 시즌2를 앞두고 포지션부터 바꿨다. 시즌1에서 주로 1루수를 맡았던 그는 시즌2에서 우익수로 이동했다. 내야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책임져야 하고 타구 판단과 첫발 낙구 지점 예측이 모두 중요한 자리다. 그런데 박하연은 포지션 이동 직후부터 다이빙 캐치와 전력 질주 수비를 보여주며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더 크게 드러냈다. 추신수 감독이 수비 장면을 보고 감탄할 정도였고 블랙퀸즈의 외야는 이전보다 확실히 안정감을 얻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빅사이팅과의 리벤지 매치 초반에 나왔다. 1회 초 블랙퀸즈는 2아웃 주자 1루와 2루의 위기를 맞았다. 안타 하나면 선취점을 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때 우측 파울 라인 안쪽으로 뜬 타구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우익수 플라이라 보기 어려운 위치였다. 야는 타구가 뜨자마자 전력으로 달렸다. 그리고 끝까지 공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몸을 던져 잡아냈다. 그대로 이닝 종료였다. 만약 그 공이 떨어졌다면 두 명의 주자가 움직이면서 경기 초반 흐름이 빅사이팅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박하연의 캐치는 아웃 카운트 하나가 아니라 실점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린 수비였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기록지에 남는 숫자보다 실제 경기 가치가 훨씬 컸기 때문이다. 야구에서 홈런은 누구나 바로 알아본다. 안타와 타점도 숫자로 남는다. 하지만 외야수가 어려운 타구를 잡아 장타와 실점을 동시에 막아낸 가치는 단순한 수비아웃 하나로만 기록된다. 박하연이 바로 이런 영역에서 팀의 점수를 지켜냈다. 그래서 박하연의 활약을 볼 때는 타격 성적만 보면 안 된다. 상대의 득점을 없애고 투수를 살리고 더그아웃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까지 함께 봐야 한다. 실제로 그 리벤지 매치는 블랙퀸즈의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경기였다. 빅사이팅은 2075년 퓨처리그 준우승팀이었고 블랙퀸즈는 시즌1 맞대결에서 5대6으로 패한 기억이 있었다. 다시 만난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편하게 풀린 것은 아니었다. 2회 초까지 블랙퀸즈가 1대0으로 앞섰지만 3회 초 김오나의 제구가 흔들렸고 투수 교체까지 나왔다. 장수영이 올라온 뒤에도 수비 실책과 상대의 노련한 주루가 겹치면서 2점을 내줬다. 3회 말 블랙퀸즈가 2대2 동점을 만들었지만 흐름은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다. 추신수 감독이 남은 이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경기 분위기는 팽팽했다. 그리고 4회 말 박하연은 이번에는 수비가 아니라 주루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블랙퀸즈는 장수영과 박하연의 주루 상황을 두고 빅사이팅이 2차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승부를 만들었다. 결과는 2번 모두 세이프였다. 이어 이수연의 내야 땅 볼 때 박하연은 3루를 향해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감행했고 다시 살아남았다. 그 사이 장수영이 홈을 밟으면서 블랙퀸즈가 3대2로 경기를 뒤집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타선이 폭발했다. 송가와 신소정의 연속 안타가 이어졌고 밀어내기 득점과 김성현의 2루타 최혜빈의 태그업 득점까지 나오며 블랙퀸즈는 순식간에 10대2까지 달아났다. 여기서 박하연의 두 번째 가치가 보인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장타를 치지 않아도 득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를 압박했다. 베이스에서 살아남고 다음 베이스를 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정확한 타이밍에 몸을 던졌다. 외야에서는 한 점을 막았고 공격에서는 한 점이 만들어지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혼자 몇 명의 몫을 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우익수 한 명의 몫만 한 것이 아니다. 실점을 차단하는 수비수의 몫, 상대의 배터리와 야수를 흔드는 주자의 몫,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에너지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했다. 박하이안의 변화는 이전 경기에서도 이미 확인됐다. 2026년 7월 30일 방송에서 블랙 퀸즈는 해머스 스톰을 상대로 14대 9 승리를 거두며 시즌 2연승을 달성했다. 그 경기 4회 말 박하이안은 안타를 기록했고 5회 말에는 만루 상황에서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며 득점에 기여했다. 그날 가장 화려한 주인공은 4타수 2안타 2홈런 6타점에 투수로도 2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한 송하였다. MVP 역시 송하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도 박하이안은 안타와 출루로 타선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는 자신의 가장 강한 무기인 수비와 주루까지 폭발시키며 결국 MVP를 가져왔다. 이 흐름을 보면 박하이안의 MVP는 단순한 깜짝 수상이 아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다음 경기에서 결정적인 수비를 만들고 다시 주루에서 흐름을 바꾸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키웠다. 특히 블랙 퀸즈처럼 야구 경력이 긴 전문 선수들로만 구성된 팀이 아니라 다른 종목의 정상급 선수들이 야구에 도전하는 팀에서는 이런 성장이 더 중요하다. 박하이안은 원래 핸드볼 선수 출신이다. 핸드볼에서 익힌 순간적인 판단, 공간 감각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가 야구 외야 수비와 주루에서 강점으로 연결되고 있다. 시즌2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도 바로 이 부분이다. 포지션이 1루에서 우익수로 바뀌었는데도 적응에 시간을 오래 끌지 않았다. 오히려 넓은 공간을 달릴 수 있게 되면서 박하이안의 운동 능력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다. 외야 수비는 단순히 빠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타구가 배트에 맞는 순간 방향을 읽어야 하고 앞으로 들어올지 뒤로 물러날지 판단해야 하며 파울 라인과 펜스까지 동시에 의식해야 한다. 첫 발이 늦으면 아무리 빠른 선수라도 잡을 수 없다. 빅사이팅 전의 슈퍼캐치는 박하이안이 이 판단 단계에서 이미 크게 성장했다는 증거였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박하이안이 시즌1에 대한 아쉬움을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첫 MVP를 받은 뒤 그는 시즌1 당시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MVP까지 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의 플레이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시즌1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선수가 시즌2에서는 팀 승리를 결정하는 장면의 중심에 섰다. 단순히 기술 하나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블랙 퀸즈 전체의 성장 과정 속에서 봐도 박하이안의 존재감은 크다. 5회 리벤지 매치에서는 김호나, 장수영, 김민지, 송민지가 차례로 마운드를 책임졌다. 6회 초 마지막 투수로 나온 송민지는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끝냈다. 타선에서는 이수연, 송하, 신소정이 중요한 순간마다 출루와 적시타를 만들었다. 김성현도 2루타를 터뜨렸고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여줬다. 한 선수의 동무대가 아니라 여러 선수가 역할을 나눠 가진 경기였다. 그런데도 MVP는 박하이안이었다. 이것이 핵심이다. 가장 많은 타점을 올린 선수만 뽑은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은 삼진을 잡은 투수를 고른 것도 아니었다. 경기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의 가치가 인정받은 것이다. 그래서 MVP 논쟁은 오히려 여기서 더 재미있어진다. 박하이안이 이미 한 차례 MVP를 받았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팀 내 최고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다르다. 송가는 해머스 스톰전에서 2홈런과 6타점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만들었다. 장수영은 위기에서 마운드에 올라 3자 범퇴를 만들며 에이스의 귀환을 알렸다. 김성현은 안정적인 3루 수비와 장타를 보여줬다. 박민선은 시즌 초반 강한 투구와 공수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이런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박하얀이 내세우는 무기는 한 가지 기록이 아니라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그리고 8월 13일 방송된 6회에서 블랙 퀸즈는 더 큰 시험대에 올랐다. 상대는 2026년 타이베이시 여자야구 리그 준우승팀인 대만 타오이안 50이었다. 아시아 여자야구 랭킹 2위의 강호를 상대로 치르는 블랙 퀸즈의 첫 국제전이었다. 국내 팀과의 경기에서 통했던 박하얀의 수비 감각이 국제전에서도 통할지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실제로 첫 국제전에서도 박하얀의 깔끔한 수비가 다시 주목받았다. 결국 시즌2에서 박하얀에게 붙기 시작하니까 수비 여왕이라는 평가는 한 경기의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장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MVP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홈런 숫자일까? 타점일까? 삼진일까? 물론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야구는 득점하는 경기인 동시에 실점을 막는 경기다. 한 선수가 안타 하나로 한 점을 만들 수 있다면 또 다른 선수는 슈퍼캐치 하나로 한 점을 지을 수 있다. 박하얀은 후자의 가치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그는 수비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 출루하려고 달리고 슬라이딩하고 상대의 비디오 판도까지 끌어내며 공격의 리듬에도 관여한다. 결국 박하얀이 혼자 몇 명의 몫을 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숫자를 붙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빅사이팅전에서 그는 한 명의 우익수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한 명은 외야에서 실점을 막았고 한 명은 베이스 위에서 상대를 흔들었으며 또 한 명은 몸을 던지는 플레이로 동료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세 역할이 한 선수에게서 동시에 나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10대3 승리, 블랙 퀸즈의 시즌 첫 3연승, 그리고 박하얀의 첫 MVP였다. 이제 질문은 바뀐다. 박하얀이 MVP 후보가 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이미 MVP를 받은 박하얀이 시즌2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다. 화려한 홈런보다 한 발 빠른 첫발 강속구보다 한 번의 정확한 판단. 기록지의 숫자보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 박하얀이 계속 이런 장면을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MVP 논쟁에서 그의 이름을 빼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블랙 퀸즈에서 단 한 명의 MVP를 선택해야 한다면 박하얀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까? 이번 시즌 그 질문은 이제 결코 가볍지 않다.